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현지용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사회보장 서비스도 시장화와 산업화와 경쟁체계를 되어야 한다며 사회보장 서비스를 민간 경쟁 구도로 개방해서 질을 높여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효율성의 논리로 사회보장과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미 실패했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많은 사회복지학자들이 실패했던 시장화, 민영화 프레임을 반복하려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른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현재 우리 정부만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이미 실패한 구시대적인 입장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 것이라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복지의 시장화와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말씀드립니다. 복지는 시장화가 아닙니다. 산업화도 아닙니다. 경쟁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끝으로 복지는 민영화, 시장화를 통해 돈을 버는 정책이 아닌 복지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영역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며 도정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요. 어쨌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고생을 해주신 우리 공직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바른 데로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지치십니까 혹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내년 재정이 되게 우려가 깊습니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는 건 맞지만 네. 그렇다라고 해서 예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을 것이다. 이런 점도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말씀하셨지만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급성과 필요성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제주도청에서 지난 7월에 2024년도 예산 편성에 바란다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혹시 설문조사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 결과 어쨌든 환경 분야가 1위로 나왔고 보건복지 분야가 2위로 나왔고 안전 분야가 3위로 나왔습니다. 저 역시 이 도민들이 바라는 우선순위, 환경, 보건복지 분야, 안전 분야에 맞춰서 현안별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2040 플라스틱 없는 섬. 네. 그 제가 좀 궁금한 게 굉장히 좋은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쓰레기 없는 제주.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진일보한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 없는 섬보다 조금 더 구체화를 시키고 있는 것인지 혹시 차별성 요거 하나만큼은 두 차별이 가지 정책은 법정 계획은 아닙니다. 네네네. 2021년도에 쓰레기 없는 섬과 2022년도에 발표했던 플라스틱 제로 섬은 성격이 다릅니다. 지난 도정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쓰레기 없는 섬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난해 발표했던 플라스틱 제로섬은 환경부와의 협의와 그리고 국제기구의 협의에 의해서 발표가 된 점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다만 쓰레기 없는 섬 전체에 대한 자원순환법에 따른 계획도 수립해서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일부 걱정하는 분들은 뭐냐면 이 카피 자체가 워낙 좋고 워낙 세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에 집중되게 돼버린 거예요. 탈플라스틱에. 그래서 기존 폐기물 정책이 혹시 조금 뒤로 밀리는 거 아닌가, 좀 뒤처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선언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 선언에 따른 이제 구체적인 이제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료를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부문별 추진 과제를 제가 만드셨더라고요.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네. 예. 이 표를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 플라스틱 제로의 의미가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그리고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폐기물을 원천 감축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을 확대해서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맞습니다. 내용인가?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제주도에서 한편으로는 플라스틱을 또 생산하는 제주개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관련해서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이 탈플라스틱 선언 이후에 어떤 계획 그리고 어떤 목표 그럼 그 전에 어떤 성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제주개발공사의 탈플라스틱 성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아직 제가 개발공사의 탈플라스틱 성과를 면밀히 알아보기는 쉽지는 않고요. 네. 다만 무라벨 용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을 원료로 하는 재생 원료를 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되진 않은 거죠. 네. 예. 그 삼다수를 만들어내는 제주개발공사에서 이 탈플라스틱과 선언과 관련해서 네. 경량화 용기를 사용한다. 기존에 우리가 삼다수 병부당 그람수를 낮추고 있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저는 이건 도민들에게 마치 매직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간단히 들으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원료 자체가 줄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PPT 두 번째 자료를 좀 보시면요. 요것으로 제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다수 사업 매출액도 증가하고요. 삼다수 판매량도 올라갑니다. 경량화는 시켰지만 결국 삼다수를 만들어내는 이 작은 병수는 더욱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삼다수가 앞으로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닌지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그 공장 증설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L6 라인이 네. 확보가 될 텐데요. 그러면 삼다수 병을 재활용하는 그런 라인이 추가적으로 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량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 원료로 플라스틱 병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결국 재생 원료도 플라스틱 아닙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L6 생산 라인이 도입되면 지금 100만 톤 생산해서 140만 톤으로 늘어납니다. 다양한 방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생만 쓰겠다, 재생용품만 쓰겠다, 결국 그게 플라스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사회협동조합에서는 이제 이미 종이팩으로 이게 뭐 재활용이 휴지로 된다고 하는데 그 비율이 10%밖에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일부 뭐 기업에서 종이팩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게 더 플라스틱 제로 정책에 더 적합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점점 병이 작아지고 있거든요. 요런 병만이라도 우리가 종이팩으로 접근해 보는 건 어떤가? 왜냐하면 큰 용량을 줄인다는 것은 작은 병수를 늘린다는 거거든요. 생산량에 비교하면. 요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를 만드는 건 사실 지양해야 되고요. 가급적 만들더라도 종이팩을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저도 지금 딱 떠오르는 대안이 없어서 지금 눈앞에 대안은 요렇게 개발공사에서도 이 방송을 잘 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발공사가 본다면 지금부터 개발공사는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파레트 간지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파레트 간지. 우리가 삼다수를 네네. 팔 때요, 유통할 때 이 물하고 물 사이에 이렇게 적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종이가 들어갑니다. 혹시 네, 들어봤습니다. 예. 근데 이 종이에는 펄프를 원료로 하는 수입지가 있고요. 국내에서 폐지 등을 재활용해서 하는 국내산 원지가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의 자원순환에는 어느 게 더 맞다고 보십니까?
국내산을 쓰느냐, 외국산을 쓰느냐 문제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으로 어떤 게 더 친환경적인지에 대한 원료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이고 네. 원가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을 개발공사가 잘 하기를 바랍니다. 원가에 대한 분석도 폐지를 재활용한 국내산 원지가 저렴합니다. 또한 환경적 자원순환 차원에서도 나무를 베서 펄프지로만 만드는 수입지가 아닌 폐지 등을 활용한 국내산 원지가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이미 한번 썼던 적이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썼던 적이 예. 계속 있었는데요. 이게 예.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네. 냄새가 배여서 그게 상품에 영향을 준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따져볼 필요가 냄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밴다는 거는 물의 냄새가 밴다는 건가요? 예, 물의 냄새가 배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그 보고를 하신 분께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이렇게 고급스러운 수입지는 사실상 아주 고급스러운 박스를 만들 때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국내 대기업이나 먹는 샘물을 제조하는 데는 그분들이 제가 이 샘플을 보내드렸거든요. 샘플을 보내드렸는데 왜 이렇게 고급스러운 종이를 사용하냐는 겁니다. 제주도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PPT 세 번째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2019년까지는요, 국내산 원지를 사용했습니다. 자, 빨간 표시 19년 물품이 국내산 용지를 뜻하는 이제 표시인데, 어떤 이유에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갑자기 2020년부터 바뀌어버립니다, 수입지로. 이 라이너라는 게 결국 표지입니다, 표지. 쉽게 얘기하면 표지인데, 더 중요한 건 휨이라는 조건을 걸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종이와 종이를 안에 뼈대를 붙여서 하면 휘는 것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이후에도 제가 설명이 있을 건데 입찰이라는 건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경쟁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저 조건 두 개를 걸면서 예를 들어서 100개의 업체가 참여할 거를 10개 업체만 참여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특정 업체들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죠. 더 재밌는 건요, 특정 업체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요. 2020년 11월을 보면 이 입찰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물품 테스트라는 걸 먼저 사전에 하게 됩니다.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물품 테스트를 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방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겨우 통과해서 입찰에 참여하게 됐는데 예상 가격을 초과시켜버려요. 2021년 12월에 보면 한 업체를 몰아주는 것처럼 예상 가격 초과를 둘 다 일으켜버립니다. 2022년 12월을 보면요, 더 웃긴 게 필요 수량을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근데 선정된 업체는 필요 수량에 맞게 표시를 하는데 떨어진 유찰된 업체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뒷자리까지 똑같이 수량을 적어냅니다. 저는 이거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체 감사도 물론 있겠지만 그 3년 단위 감사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감사 청구 또는 더 나아가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 법적 수사까지도 좀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게 민선 7기 때 딱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우리 지사님께서 지금이라도 이 상황을 파악이 되신다면 돌아가셔서 그것에 대한 보고를 좀 저도 해주셨으면. 한번 체크를 할 거고요. 또 감사위원장님께서 이 상황을 면밀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사례입니다. 제가 왜 이걸 보냐면요, 삼다수에서 골판지 이 입찰 공고 때 세부 품명 번호랑 동일했어서 제가 보게 됐습니다.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요, 입찰 제한을 둡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업체여야 된다. 근데 저희 개발공사는요, 제주도 업체는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장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과거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지 못한 것은 기술력 또는 재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기술도 상당히 뛰어나게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여할 의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지역 업체 육성이라는 네. 뜻에서도 좀 이해해 주시고 펄프지에서 재생지 자원순환에도 맞는 이 취지에 대해서 네. 좀 고민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전기차